2024학년도 홍익대 논술 4연 1번 문제 풀어볼게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이 A3은 45고 A8은 9, A6을 만족시킬 때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앞 SN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등비수열 일반항 알고 계셔야 돼요. 등비수열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건요. 첫째 항 곱하기 공비 아래 n-1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힌트 중에서 A3은 45라고 했기 때문에 A3 구해주시면 첫째 항 곱하기 아래 n-1이니까 3 빼기 1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식이 지금 45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 보시면 A8은 9A6이라고 했죠. 그러면 A8은 첫째 항 곱하기 R, 그 다음에 8 빼기 1이니까 7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변에 9A6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9A6이라고 하는 거는 9 곱하기 첫째 항 R의 5제곱이랑 똑같죠? 따라서 좌변, 우변 정리하면 A1 R의 7제곱은 9A1 R의 5제곱이랑 같기 때문에 여기서 첫째 항 약분 가능하죠? 모든 항이 양수했으니까 약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R의 7제곱은 R의 5제곱이기 때문에 R의 5제곱으로 약분해주면 R의 제곱은 9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에서 첫째 항이 모든 항이 양수예요. 그러면 공비는 양수기 때문에 R의 제곱 9, 따라서 공비 R은 3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SN을 구하려면 우리 공비도 구했지만 첫째 항도 여기서 구해주시면 돼요. 첫째 항 A3은 45라고 했기 때문에 대입해주면 A1 곱하기 R의 제곱 9는 45죠. 그러면 양변을 9로 나눠주시면 A1은 5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SN, 등비수열 합공식 알고 계셔야 되죠? 등비수열 합공식 어떻게 구하죠? SN은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대입해 주시면 R이 3이기 때문에 3-1분의 첫째 항은 5예요. 5, 그 다음에 R이 3에 그 다음에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정리하면 2분의 5,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홍익대 채점 기준표 확인해 주시면 등비수열 일반항을 표현할 줄 아셨어야 돼요. 그래서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이다. 여기서 1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모든 항이 양수이므로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아직 안 적었죠. 그래서 여기에 꼭 적어주셔야 돼요. 모든 항이 양수이므로 R제곱은 9죠. 그래서 첫째 항도 양수고 따라서 공비도 양수기 때문에 R제곱은 9가 돼서 공비 R은 3이다. 이 과정에서 3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일반항 AN도 구해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AN 일반항은 첫째 항 5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 자, 이 과정에서 일반항까지 구했죠. 이 과정에서 2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따라서 SN은 공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분의 5,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 과정에서 4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특강 수학 1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레벨 1 7번 문제 풀어볼게요.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2는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등비수열 일반항 어떻게 구하죠? AN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죠. 그러면 A2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항 곱하기 R이에요. 이 값이 지금 3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 보시면 A1분의 A4라고 하는 거는 등비수열 일반항 A1분의 A4는 첫째 항의 R의 세제곱을 곱한 거죠. A1이 약분돼요. 따라서 R의 세제곱이 8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공비 R이라고 하는 거는 2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R 대신에 2를 이 식에 대입하면
2A1은 3이에요. 따라서 첫째 양은 2분의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A 6의 값을 찾는 거니까 첫째 양 곱하기 아래 5제곱 찾는 거죠. 첫째 양은 2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의 5제곱은 2의 5제곱이니까 32예요. 따라서 약분해 주시면 정답은 48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24학년도 홍익대 논술 자연 1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홍익대 기출문제에서는 일반항과 공식을 다 일단 최대한 자세히 적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일반항을 적어주는데 1점을 줬고, 그 다음에 공비가 R제곱은 9가 나와서 R은 3인데 그 이유가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이라고 했기 때문에 첫째 항도 1이고 첫째 항도 0보다 크고 공비도 0보다 크다 라는 이 조건을 꼼꼼하게 적어주지 않으면 1점 감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이 문제는 수능 3점짜리 문항이고 연계율 80% 정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EBS 문제와 다르게 풀이 과정에서 등비 수열의 합을 추가한 점 주의해 주셔야겠죠? 2024학년도 홍익대 논술 자연 2번 문제 풀어볼게요. 탄젠트 세타가 0보다 작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일 때 사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먼저 우리 올사탄코 알고 계셔야 돼요. 올사탄코. 탄젠트 세타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범위에 속하는 사분면은 일단 여기 2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사분면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죠. 그 다음에 제 4사분면은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까지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래프도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탄젠트 그래프를 0보다 클 때만 일단 그려봤는데 여기가 점근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럼 여기는 점 파이, 2파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음수기 때문에 음수인 부분은 이 범위에 이렇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범위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그리고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했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0보다 작기 위해서는 세타의 범위는 정리해드리면 이때 세타의 범위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거나 또는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세타가 2파이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힌트 봐주시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으로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 범위는 어떻죠? 코사인 세타가 음수기 때문에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하면 제 2사분면과 제 3사분면에 속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분의 파이부터 세타의 범위가 2분의 3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공통범위 어때요?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범위는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추가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개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는 이항해 주시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기 때문에 제곱해 주시면 25분의 9 정리하면 25분의 16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사인 세타가 우리가 최종 범위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였죠. 그러면 제 2사분면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0보다 크므로 0보다 크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제곱해서 25분의 16이 나와야 되니까 5분의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코사인 세타도 알고 사인 세타도 알아요.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이고요. 마이너스 5분의 3분의 사인 세타는 방금 구했죠? 5분의 4예요. 그러면 5 번분수 계산하면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사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1의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5분의 4였고요. 그래서 5분의 4 더하기 탄젠트 세타의 역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통분하면 20분의 16 마이너스 20분의 15. 그래서 정답은 20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홍익대 채점 기준표 확인해 보시면 먼저 사인 세타의 부호, 제가 부호를 꼼꼼하게 확인했죠. 그래서 공통 범위를 찾아서 사인 세타는 양수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아니면 여기 구한 대로 세타의 범위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다. 둘 중에 하나를 적으시면 되는데 최대한 꼼꼼하게 적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5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의 값은 5분의 4, 탄젠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왔어요. 각각 사인 세타 2점, 탄젠트 세타 2점을 줬어요. 그래서 사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1이 20분의 1이라는 걸 구했죠. 이 과정에서 1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 특강 수학 1 삼각함수 파트에서 레벨 1 5번 문제 풀어볼게요. 탄젠트 세타가 0보다 크고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게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기 때문에 0보다 작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탄젠트 세타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시키는 세타를 찾아주셔야 돼요. 자, 우리는 올, 사, 탄, 고를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인 세타가 음수고 탄젠트 세타가 양수이려면 제 3, 4분면에 속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의 값을 찾는 건데 여기서 또 추가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이항하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주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자, 제곱해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인데요. 제 3, 4분면에 속하기 때문에 탄젠트만 양수예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제 3, 4분면에 속하기 때문에 음수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제곱해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데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기 때문에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분의 1 제곱하면 16분의 1이죠. 그러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루트 16분의 15가 나오게 돼요. 그럼 루트를 깔끔하게 정리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5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24학년도 홍익대 논술 자연 2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제 4, 4분면에서 각 4분면에서 삼각함수의 부호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올, 사, 탄, 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4분면에서 삼각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문제는 EBS 연결 100% 수능 3점짜리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공통으로 또 아셔야 되는 개념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하면 1이라는 개념 알고 계셔야겠죠? 2024학년도 홍익대 논술 자연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세함수 fx, gx, hx가 지수함수로 주어져 있어요. 이 그래프가 모두 한 점에서 만날 때 상수 b의 값을 찾는 건데 일단 hx, b값 모르죠. 나머지 fx랑 gx는 알고 있어요. fx는 3의 x제곱, gx는 3분의 1의 x-1제곱 플러스 2. 그러면 fx와 gx의 교점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교점을 hx가 지나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fx와 gx가 만나야 되니까 fx 3의 x제곱은 gx 3분의 1의 x-1제곱 플러스 2예요. 그러면 3의 x제곱은 3분의 1은 3의 역수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에 x-1제곱이죠? 플러스 2. 그러면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2제곱이에요. 그럼 이 식은 3의 x제곱분에 3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3제곱 3 곱하기 3의 1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수끼리 더해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양변에 3의 x제곱 그 다음에 우변에도 3의 x제곱을 곱해볼 거예요. 좌변은 그럼 3의 x제곱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의 마이너스 x제곱에 3의 x제곱을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면 3의 0제곱이에요. 3의 0제곱은 1이죠? 그래서 3만 남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3의 x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좌변으로 다 이항해 주시면 3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3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3의 x제곱을 제곱하는 거니까 3의 x제곱, 3의 x제곱 이렇게 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3이라고 하는 거는 3 곱하기 1이죠. 마이너스 2가 되기 위해서는 엇갈려 곱할 때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그러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3 하나랑 3의 x제곱 플러스 1은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리하면 3의 x제곱은 3이거나 3의 x제곱은 마이너스 1인데요. 여기에서 3의 x제곱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3의 x제곱은 3이기 때문에 지수끼리 비교하면 x는 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y값도 찾아야 돼요. fx에 대입하면 f1은 몇이죠? x 대신에 1 대입하면 3이에요. 그 다음에 g1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g1,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1-1제곱, 0제곱, 그래서 1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 플러스 2, 똑같이 3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교점이 몇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점이 1,3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따라서 H1도 대입하면 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H1 구해주시면 H1 X 대신에 1 대입하면 9 플러스 B가 3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항하면 B 값은 마이너스 6. 정답은 B는 마이너스 6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홍익대 채점 기준표 확인해 주시면 지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gx 3분의 1의 x-1제곱을 3분의 1의 x-1제곱을 요렇게 정리할 수 있었어야 돼요. 이 과정에서 이 점을 줬어요. 요렇게 과정에서 이 점을 줬고요. 그래서 fx와 gx에 만나는 교점을 찾기 위해서 같다고 놔줘서 요렇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죠? 지수가 포함된 방정식이 만들어졌어요. 이 과정에서 이 점을 줬어요. 따라서 x는 1, 방정식의 해를 구했죠. 이 과정에서 이 점을 줬고요. 그리고 해를 이용해서 교점이 1,3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또 이 점을 줬어요. 이 교점을 hx에 대입해서 h1은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B값은 마이너스 6이 나왔죠? 이 과정에서 이 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 특강 수학 1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유제 3번 문제 풀어볼게요. 두 함수 fx와 gx가 주어져 있고요. 자, fx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fx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으로 지수를 묶어주시면 x-2제곱 플러스 k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서 2의 마이너스 3제곱은 2의 4제곱분의 1이니까 8분의 1에 x-2제곱 플러스 k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y는 8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감소함수예요. 근데 여기에서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y는 8분의 1의 x.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8분의 1의 x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 함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여기에서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하면요. fx가 나오게 돼요. fx는 따라서 마이너스 8분의 1의 x에서 이만큼, y에서 k만큼 이동한 거죠. 그래서 x축의 방향이 이만큼, k 자연수니까 올라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k 값을 아직 정확하게 모르니까. 근데 점근선은 k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k예요. 그 다음에 이 gx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0,2를 지나죠. 0,2를 지나고요. 3분의 1,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감소함수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그렸냐면요. 문제에서 제 2, 4분면에서 만나야 된대요. 이런 식으로 여기 2, 4분면에서 꼭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 4분면에서 만나려면 여기 fx라는 함수가 2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죠? 2, 4분면에서. 지금 제가 좌표를 다시 써볼게요. 여기 0,2를 지나니까 이 좌표가 지금 여기 좌표가 2라는 거예요. 근데 fx가 2보다 작으면 2, 4분면에서 안 만나요. 그래서 2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를 대입했을 때? x 대신에 0을 대입했을 때 여기 좌표가 2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f0을 대입하면요. 0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8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k죠. 그래서 마이너스 64 더하기 k가 2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k는 66보다 커야 되니까 자연수 k의 최소값은 67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24학년도 홍익대 논술 자연 3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가장 큰 유형을 파악하면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평행 이동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EBS 문제 연계율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자, EBS 확인해 주시면 일단 지수함수의 평행 이동 확인해서 제가 fx를 찾기 위해서 x축 대칭하고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라는 걸 찾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 잘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홍익대 기출문제는 그냥 교점을 찾기 때문에 그래프까지는 생각 안 해주셔도 돼요. 하지만 그래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예상 가능하겠죠? 2024학년도 홍익대 논술 자연 4번 문제 풀어볼게요. fx는 x가 1보다 작을 때랑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함수가 나눠져 있고요. 절대값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c의 두 값 중 작은 값을 c1, 큰 값을 c2라고 할 때 닫힌 구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해서 함수 gx의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fx는 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니까 x는 1에서도 연속이어야 된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연속성,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전부 다 같아야 돼요. 그러면 좌극한 먼저 볼게요.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좌극한은 절대값 fx는 좌극한이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 이 함수 봐주시면 돼요. 절대값 2x 플러스 3. 그러면 x가 1로 가까이 가니까 절대값 2 플러스 3 따라서 극한값은 5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극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가 우리가 우극한이기 때문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절대값이 x-c를 봐주시면 돼요. x가 1로 가까이 가니까 절대값 7-c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함수값은 어때요? f1의 값은 x 대신에 1을 대입해 주시면 아래식 7-c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절대값 씌워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전부 다 같으면 돼요. 그러면 5는 절대값 7-c이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값을 씌웠더니 5가 되려면 7-c가 마이너스 5거나 또는 7-c가 플러스 5여야 되죠. 그러면 c가 여기서 12거나 또는 여기서 c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c의 두 값 중 작은 값을 c1이라고 했기 때문에 c1의 값은 2가 되고 큰 값을 c2라고 했기 때문에 c2는 1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gx라고 하는 거는 x세제곱 마이너스 c2x 플러스 c1이었어요. c2랑 c1의 값을 찾았기 때문에 x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의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g'(x) 미분해 주시면 3x제곱 마이너스 12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g'x가 0이 되기 위해서는 3으로 묶어주시면 인수분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죠. 다시 인수분해 주시면 3,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0이에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거나 또는 x가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gx의 최고차 한계수가 1, 양수기 때문에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근데 g'x가 0이 되기 위해서는 x가 마이너스 2거나 x가 2여야 되죠. 이렇게 x가 마이너스 2거나 2여야 돼요. 마이너스 2일 때 극대값을 갖고 2일 때 극소값을 가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는 닫힌 구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여기서 마이너스 3부터 그 다음에 여기서 3까지 봐주시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최소값은 어때요? 최소값은 제가 그래프 그려봤을 때 x는 2에서 최소값을 가질 것 같은데 일단은 다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프 개형을 제가 정확히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g-3 구해볼게요. g-3은 이 식에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7 더하기 36 더하기 2는 11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g-2는 극대값이니까 일단 확실히 아니겠죠? 그 다음에 g2 한번 볼게요. g2라고 하는 거는 이 식에 x 대신에 2 대입하면 8-24 플러스 2 플러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4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2에서 극소값을 가지기 때문에 3은 2보다 g3은 g2보다 확실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g-3과 g2만 비교해 주셔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최소값 g2일 때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4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홍익 때 채점 기준표 확인해 주시면 처음에 절대값 fx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x는 1에서 연속성을 확인해서 c값 c1은 2고 c2는 12였죠. 그래서 이 두 값을 찾는데 각각 2점, c2도 2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gx를 미분해서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x의 값을 구했죠. 이렇게 미분해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2를 구했어요. 이 과정에서 3점을 또 줬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g2는 마이너스 14라는 정답이 나왔죠. 최소값 마이너스 14. 여기서 3점을 줬어요. 그래서 채점 기준표랑 해설을 봐주시면 다른 풀이 방법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원래는 다 확인하는 게 좋긴 하겠죠. 하지만 G랑 G-3과 이 두 값만 비교해서 최소값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면 좋겠죠?
2024학년도 수능 특강 수학2 함수의 연속 파트에서 레벨 1 4번 문제 풀어볼게요. fx에 대하여 함수 절대값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곱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x는 1에서도 연속이어야 된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x는 1에서 연속이려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전부 다 같아야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좌극한,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좌극한이기 때문에 x가 1보다 작을 때 이 함수 확인해 주시면 돼요. 절대값 fx라고 하는 거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절대값 2x-3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x가 1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2-3 따라서 절대값 -1이기 때문에 1로 가까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극한 확인해 주셔야 되죠.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절대값 fx 이때 함수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함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 이때 함수 절대값 3x-a 봐주셔야 되죠. 그러면 x가 1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절대값 3-a로 가까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함수값 한번 볼까요? 절대값 f1 x가 1일 때니까 아래식에 대입하면 절대값 3-a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연속이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전부 다 같아야 돼요. 그럼 우리 비교를 1, 절대값 3-a가 같다고 하면 되겠죠. 절대값 3-a가 1로 같기 때문에 3-a가 -1이거나 여기서 또는 절대값이 1이려면 3-a가 1이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a는 -4기 때문에 a는 4거나 -a는 -2기 때문에 a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실수 a의 곱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2 곱하기 4 해주시면 정답은 8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2024학년도 홍익대 논술 자연 4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fx가 x는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함수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절대값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x는 1에서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 일단 공통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c의 값을 홍익대 기출문제에서는 c의 두 값 중 작은 값을 c1, 큰 값을 c2라고 하면서 식변형이 조금 이루어졌어요. 그쵸? 그래서 함수의 최소값까지 구하기 위해서는 도함수도 구해줘야 한다는 점, 이런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EBS 문제 연결 50%, 수능 3점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24학년도 홍익대 자연 5번 문제 풀어볼게요. 곡선 y는 10-x제곱 위의 점 t, 10-t제곱에서의 접선의 x절편을 ft, y절편을 gt라고 할 때 ht는 t, ft, gt에 대하여 h'1의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 곡선 위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셔야 되죠.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y를 미분해 주시면 y'은 -2x예요. 근데 이 위의 점 t, 10-t제곱에서의 기울기를 먼저 찾아볼게요. 그러면 x가 t일 때니까 x 대신에 t를 대입하면 기울기는 -2t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이 위의 점 기울기는 -2t죠. y가 10-t제곱을 지나니까 빼주시면 y-10 플러스 t제곱은 기울기가 -2t예요. 그리고 x가 t를 지난다고 할 수가 있죠. 식을 정리하면 y는 -2tx 플러스 2t제곱에서 좌변의 식을 이항해주면 플러스 10-t제곱이에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tx 플러스 10 플러스 t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접선의 x절편과 y절편을 찾을 거예요. 그럼 먼저 x절편 확인하면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가 0일 때죠.
0은 마이너스 2tx 플러스 10 플러스 t 제곱이에요. 이항하면 2tx는 10 플러스 t 제곱이죠. 그 다음에 x는 정리하면 2t분의 10 플러스 t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t는 0보다 크다라고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y절편도 확인해 주셔야겠죠. y절편은 여기 뒤에 있는 10 플러스 t 제곱이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각각 ft, gt라고 한다 했기 때문에 ft, x절편 2t분의 10 플러스 t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gt는 y절편이니까 10 플러스 t 제곱이죠. 그러면 ht라고 하는 거는 문제에서 t, ft, gt였어요. 그러면 t, ft는 2t분의 10 플러스 t제곱이고요. gt는 10 플러스 t제곱이죠. 그러면 정리하면 t 약분되고 2분의 10 플러스 t의 10 플러스 t의 제곱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전개해 주시면 2분의 1 완전 제곱씩 t 4제곱 플러스 20t 제곱 플러스 100이 되겠죠. 그러면 h't를 구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h'1의 값을 찾는 거죠. 미분하면 2분의 1, 그 다음에 4t 세제곱 플러스 40t라고 할 수 있죠. 정리하면 2t 세제곱 플러스 20t예요. 따라서 우리 문제에서 h1, h'1의 값을 찾는 거니까 h'1, x 대신에 t 대신에 1 대입하면 22라고 할 수가 있죠. 홍익대 채점 기준표 확인해 보시면 먼저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과정에서 점수 2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접선의 x절편과 y절편을 ft, gt 정리 가능했죠. 각각 2점을 줬어요. x절편, y절편 정리하는데 각각 2점을 줬고요. 그래서 ht를 정리했더니 이렇게 식이 나왔죠. 이 과정에서 또 2점을 줬어요. 따라서 h'1은 22 정답을 구하는데 2점을 줬죠. 2024학년도 수능특강 수학2 도함수의 활용 레벨 1 1번 문제 풀어볼게요. y는 x 4제곱 마이너스 x 위의 점 마이너스 1,2에서의 접선의 x절편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기 위해서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 일단 미분해 볼게요. y'은 미분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이죠. 여기 y 위의 점 마이너스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기울기는 마이너스 5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점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5예요. 접선의 방정식 세워주면 y가 2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5고 x가 마이너스 1을 지나죠.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에 2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어요. 이 접선의 방정식의 x절편을 찾는 거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점 y가 0이었죠. 0이죠. 0을 대입하면 0은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니까 5x는 마이너스 3. 따라서 x절편은 마이너스 5분의 3. 접선의 x절편 정답은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2024학년도 홍익대 논술 자연 5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둘 공통의 핵심 포인트는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하지만 홍익대 기출문제 보시면 x절편을 ft, y절편을 gt라고 해서 새로운 함수 ht에 대해서 h'1까지 구해줘야 됐어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접선의 방정식이지만 문제 연계율이 50%, 3점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단순 계산 여기서 h'1의 값을 추가했죠.
2024학년도 홍익대 논술 자연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인수분해하는 방식이랑 방법이랑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 먼저 근과 계수의 관계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일단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자, 일단 개념 설명드릴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는 개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로그 3의 9k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진수끼리 곱했으니까 로그 3의 9에서 로그 3의 k를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로그 3의 9는 로그 3의 3의 제곱 더하기 로그 3의 k로 정리가 가능하죠. 지수 2가 앞으로 쏙 나오게 돼요. 로그 정리할 필요 있죠. 그 다음에 로그 3의 3, 밑과 진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2만 쏙 나오게 돼요. 2 플러스 로그 3의 k가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곱해주시면 a분의 c이기 때문에 로그 3의 k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로그 3의 k 제곱인데 여기서 또 식을 정리하면 지수의 2가 앞으로 쏙 나오게 돼요.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로그 3의 2 로그 3의 k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우리 문제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곱셈 공식 변형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이 알파 베타를 빼주시면 되겠죠. 합은 2 플러스 로그 3의 k였어요. 그래서 2 플러스 로그 3의 k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는 2 로그 3의 k가 13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죠.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완전 제곱식 풀어주시면 4 플러스 4 로그 3의 k 더하기 로그 3의 k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로그 3의 k는 13이에요. 4 로그 3의 k 없어지고요. 정리하면 로그 3의 k의 제곱은 이항하면 9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로그 3의 k가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로그 3의 k가 3이어야 제곱해서 9가 나오죠. 우리는 k의 값이 궁금하기 때문에 여기서 로그 3의 k가 마이너스 3이 되기 위해서는 k는 3의 마이너스 3제곱 27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3의 k가 3이 되기 위해서는 k는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알파 베타가 양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플러스 로그 3의 k인데 알파 베타가 각각 양수이기 때문에 더하면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로그 3의 k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k가 3의 마이너스 2제곱 9분의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k값 중에서 가능한 k값은 27만 가능하다. 따라서 정답은 27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인수분해를 직접 한번 해볼 거예요. 2차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자, 식을 정리한 걸 쓸게요. 이 식을 정리하면 2 플러스 로그 3의 k였죠? 2 플러스 로그 3의 kx 플러스 뒤에 식 정리하면 2 로그 3의 k였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정리할 필요가 있었죠? k는 0이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여기는 2 곱하기 로그 3의 k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로그 3k 되기 위해선 마이너스 마이너스 x 곱하기 x가 x제곱이죠. 인수분해 주시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로그 3의 k는 0이에요. 따라서 x는 2거나 또는 x는 로그 3의 k가 되는 건데
여기서 두근을 제곱해서 더했더니 13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제곱해주면 4 더하기 다른 식 제곱하면 로그 3의 k의 제곱을 구했더니 13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로그 3의 k의 제곱이 9가 나와야겠죠. 같은 방법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 3만 가능해서 k의 값은 27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홍익대 채점 기준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로그 3의 9k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로그 3의 9k는 2 플러스 로그 3k로 정리가 됐죠. 이 과정에서 3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곱도 마찬가지죠. 로그 3의 k제곱은 정리했더니 2로그 3의 k였죠. 여기서 또 3점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변형해서 첫 번째 방법에서는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로그 3의 k가 3이라는 걸 구했죠. 이 과정에서 6점을 줬어요. 그리고 로그 3의 k가 3이기 때문에 k의 값은 27 가능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3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 특강 수학 1 지수와 로그 파트에서 레벨 2 5번 문제 풀어볼게요. 1이 아닌 두 양수 a, b에 대하여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근이 로그 2의 a와 로그 a의 b일 때 a, b 값을 찾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알고 계셔야 돼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과 계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a의 b는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로그 a의 4분의 a 세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근을 곱해주시면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a의 b는 a분의 c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밑을 변환시키면 상용로그로 변환시키면 로그 2의 a는 로그 2분의 로그 a로 바꿀 수 있고요. 곱하기 로그 a의 b는 로그 a분의 로그 b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 로그 a가 약분되죠. 따라서 로그 2분의 로그 b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분자 로그 b라고 하는 거는 양변에 로그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 로그 2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를 진수의 지수로 다시 올려주는 거예요. 로그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로그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뭐랑 똑같아요? 4분의 1이랑 똑같은 거죠. 따라서 진수 b라고 하는 건 4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죠. b는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다시 풀어볼게요. 이 위의 식, 우리가 합공식을 아까 구했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합은 로그 2의 a 더하기 그 다음에 로그 a의 b가 4분의 1이었죠. 이 식을 구했더니 로그 a의 4분의 a 세제곱이었어요. 그러면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a의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이 식은 로그 a의 4분의 a 세제곱은 로그 a의 a 세제곱에서 로그 a의 4를 나눴으니까 빼는 거예요. 식을 한 번 더 정리하면 로그 2의 a 그 다음에 지수 마이너스 2가 앞으로 쏙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로그 a의 2예요. 이 식은 로그 3의 3, 로그 a의 a 1이죠. 그 다음에 지수 3이 앞으로 쏙 나오게 되죠. 그러면 3 마이너스 로그 a의 4랑 똑같은데 여기서 4는 2의 제곱이죠. 그러면 2의 제곱이니까 지수 앞으로 쏙 다시 나오게 돼요. 그러면 로그 2의 a 마이너스 2 로그 a의 2는
3 마이너스 2 로그 a의 2가 돼서 양변에 마이너스 2 로그 a를 빼줄 수 있어요. 그러면 로그 2의 a는 3이기 때문에 3은 로그 2의 세제곱 8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진수 a가 8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a는 8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a 곱하기 b를 구하는 거니까 8 곱하기 4분의 1 해주시면 정답은 2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24학년도 홍익대 논술 자연 6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로그의 정의와 성질을 묻는 문제였고요. 공통으로 아셔야 되는 개념은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구해주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홍익대 기출 문제에서는 인수분해가 가능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었다고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이 문제는 연결 80%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활용하고 로그의 기본 성질을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점 주의해 주셔야겠죠? 2024학년도 홍익대 논술 자연 7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항함수 fx가 주어진 식을 만족시킨다고 할 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 적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fx를 먼저 찾아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우변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t, dt를 a로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t, ft를 적분한 거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치환했기 때문에 좌변 먼저 써주시면 fx 더하기 0부터 x, ft, dt는 우변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그 다음에 치환했으니까 ax 플러스 3b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해 볼게요. 좌변은 f'x 더하기 적분한 값을 미분했으니까 fx가 그대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우변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fx가 n차라고 해볼게요. n차면 최고차항 좌변은 n차죠. 여기는 미분했으니까 n-1차겠죠? 근데 우변의 최고차항 2네요. 그쵸? 그러면 좌변의 fx는 2차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최고차항 개수가 어때요? 3이죠. 그쵸?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가 3인 2차 함수니까 fx를 3x제곱 플러스 모르니까 bx 플러스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좌변 정리해 주시면 f'x 플러스 fx인데 위에 주어진 식에 fx 더하기 0부터 x를 적분한 값 fx 대신에 이 식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좌변은 3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더하기 0부터 x까지 ft가 3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죠. dt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적분하면 t 대신에 x를 대입해서 적분하면 되니까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bx 제곱 플러스 cx로 표현이 가능하죠. 내림차순으로 이쁘게 정리하면 x세제곱 플러스 3 플러스 2분의 bx제곱 플러스 c b도 있으니까 b 더하기 cx 더하기 c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식이 우변에 이 식이랑 똑같아야 돼요.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b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수끼리 비교해 주시면요. 3 플러스 2분의 b, x제곱의 계수가 2가 나와야 돼요. 3 플러스 2분의 b가 2가 나와서 2분의 b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그러면 b의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x의 계수도 똑같아야 되죠. b 더하기 c가 a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상수 봐주시면 상수 c가 3b가 나와야 돼요. 상수 c가 3b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그러면 B 더하기 C가 A이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2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C가 A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T를 적분하는 거였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T는 이 식에 T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3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 근데 B가 몇이었죠? 마이너스 2였죠? 그래서 정리해주고 DT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좌변은 마이너스 2 더하기 C는 우변은 우함수만 정리해서 2배를 해주면 2, 0부터 1까지 3T제곱 플러스 C 적분해 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2 더하기 C 2 적분하면 T 세제곱 플러스 CT를 0부터 1까지 적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C는 T 대신에 1 대입하면 1 플러스 C인데 2배 하는 거니까 2 플러스 2C죠. 따라서 C는 마이너스 4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C는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여기서 C는 3B였잖아요. C는 3B였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4는 3B이기 때문에 B의 값도 마이너스 3분의 4 요거까지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fx, b의 값, c의 값 구했으니까 대입해주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예요. 우리 뭘 구해야 되죠?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를 적분해주면 되죠.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를 적분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를 1부터 2까지 적분하면 1을 대입하면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거기에서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따라서 계산해주면 정답은 0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홍익대 채점 기준표 확인해 주시면요. 처음에 제가 A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T를 적분한 값 B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TFT를 적분한 값 이 값이 지금 A, B는 상수고요. 그 다음에 fx 정리했더니 2차 함수였죠. 최고차 한계수가 3인 2차 함수였어요. 이 과정에서 여기까지 3점을 줬어요. 그래서 fx가 최고차항 3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고 x의 개수가 b 마이너스 2고 c가 상수항 마이너스 4였죠. 그래서 fx에 대한 식을 만들어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 x제곱 개수 3점, 그 다음에 x의 개수 3점, 그 다음에 상수항 3점을 줬어요.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려는 1부터 2까지 fx를 적분하면 정답은 0이 나왔죠? 이 과정에서 3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 특강 수학2 부정적분과 정적분 파트에서 레벨 2 3번 문제 풀어볼게요.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3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t, dt를 적분한 값을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tft를 적분했죠. 이 값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tft 적분값을 b라고 하면 그러면 제가 치환했으니까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t dt인데 ft라고 하는 건 여기 위에 x 대신에 t를 대입하는 거니까 3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b를 적분해 주시면 되죠. 정리하면 자 여기서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2배 0부터 1까지 우함수만 남기는 거예요. 3t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더 깔끔하죠. 2 적분해 주시면 t세제곱 플러스 bt를 0부터 1까지 해주시면 돼요. 1을 대입하면 2, 1 플러스 b 0 대입하면 다 0이죠. 그래서 2 플러스 2b예요. a는 2 플러스 2b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a 마이너스 2b는 2b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b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t의 t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3t 세제곱 플러스 2at 제곱 플러스
bt를 적분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우함수만 남기면 2, 0부터 1까지 우함수만 남기면 2at 제곱 적분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상수 2 빠져나와서 그냥 4로 만들고요. 4a도 상수죠. t제곱을 적분해 주시면 3분의 1t 세제곱 0부터 1까지예요. 따라서 1을 대입해 주시면 3분의 4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b는 3분의 4이에요. b는 3분의 4이. 그러면 양변에 3을 곱하면 3b는 4a죠. 따라서 이항하면 4a 마이너스 3b는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두 식을 연립해 주시면 a, b 값을 각각 구할 수 있겠죠. 이 식의 4배를 하면 4a 마이너스 8b 마이너스 8인데 이항하면 플러스 8이고요. 아래식 4a 마이너스 3b는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두 식을 위에서 아래식을 빼볼 거예요. 마이너스 5b는 8이기 때문에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5분의 8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식을 아래식에 한번 대입해 볼게요. 대입해 주시면 4a 플러스 5분의 38의 24는 0이에요. 4a는 마이너스 5분의 24이기 때문에 양변에 4분의 1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5분의 6이 a의 값이 되겠죠. 그러면 fx 정리해 볼게요. fx는 a가 마이너스 5분의 6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5분의 12x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5분의 8이죠. 문제에서 f 마이너스 4의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4 대입해 주시면 3 곱하기 16 마이너스 5분의 12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분의 8이죠. 그러면 48 플러스 5분의 48 마이너스 5분의 8은 56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024학년도 홍익대 자연 7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정적분으로 나타내어진 함수로 정적분의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통으로 아셔야 되는 개념이 치환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A, 그 다음에 EBS에서 여기 B. 근데 홍익대 기출문제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죠. A, 그 다음에 TFT를 적분한 걸 B라고 했어요. 그래서 치환을 한 다음에 그리고 홍익대 기출문제에서는 양변을 미분할 필요가 있었죠. 이렇게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할 필요 있었고요. 이 문제는 EBS 문제 연계율 80%라고 할 수가 있고요. 4점짜리 문항이지만 쉬운 4점짜리 문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리고 홍익대 기출문제에서는 1부터 2까지 적분값을 하나 더 추가했다는 점 주의해 주셔야겠죠.